지금 중국 정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믿었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 중국 정부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쩌면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지진보다 더 큰 위기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체 이 여고생의 어떠한 충격적인 발언 때문에 중국의 위기가 온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같은 말을 되뇌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라고 마치 아침 기도를 하듯. 제 목소리가 거울에 부딪혀 돌아올 때까지 반복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환엔치엔입니다. 텐진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이고 저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되면 긴장했습니다. 그때마다 어김없이 시작되는 아버지의 한국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저녁 식탁 위에 된장국 냄새가 피어오르면 아버지의 교육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젓가락을 드시며 말씀하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치엔, 한국은 중국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만큼도 발전하지 못했을 거다. 그들의 기술도 문화도 모두 우리 것을 배긴 거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학교에서도 친구들이 한류나 케이팝 이야기를 할 때면 코웃음을 텄어요. 제가 교실 창가에 앉아 말했습니다. 그게 뭐가 대단하다는 거야. 우리 음악이 훨씬 낫지 않아. 한국은 우리 문화를 따라 하기만 하는 걸. 저는 친구들이 고개를 저어도 개의치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여서 매일 밤 저는 아버지께서 회사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한국 기업들과 경쟁하는 이야기. 중국 기술의 우수성을 설명하는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우리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저는 어머니께서 늘 조용히 식사만 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아버지께서 한국 이야기를 하실 때면 어머니의 젓가락질이 잠시 멈추는 것도 알아챘습니다. 어느 늦은 밤이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다가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나왔습니다. 새벽 일시 집안이 고요할 때였죠.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다가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어요. 어머니께서 태블릿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작은 소리로 흘러나오는 한국어 대사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어머니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어머니의 눈물방울이 유리구슬처럼 반짝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왜 어머니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는 걸까요? 평소에 의젓하고 조용한 어머니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이 모습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들었습니다. 수학여행 장소가 한국으로 결정됐다는 소식이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집에 돌아와 이 소식을 전했고 아버지께서 미간을 찌푸리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의외로 반대하시는 않으셨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께서 제 방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계신 게 보였어요.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달빛이 비치는 창가에서 어머니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건네시는 하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서울의 주소가 적힌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글씨체는 낯설었지만 정성스러워 보였습니다.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꼭 이 주소로 가보렴. 내가 알아야 할 진실이 있단다. 그리고 갑자기 복도에서 들리는 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순식간에 제 방에서 사라지셨어요. 마치 그림자처럼 소리도 없이 사라진 어머니의 모습이 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텐진의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수많은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도시 풍경 너머로 의문이 떠올랐어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알아야 할 진실이 무엇이며 우리 가족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일주일 후 한국으로 수학 여행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기대 반 설렘 반이었던 한국 여행의 시작이었죠. 비행기를 타고 수많은 구름과 넓게 펼쳐진 바다를 지나 우리는 인천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던 것과는 전혀 달랐어요. 거대한 유리 천장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물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텐진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되는 규모였어요. 천장에서 쏟아지는
자연광이 공항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처음 마주친 건 에어스타라는 안내 로봇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항공편 정보나 체크인 카운터 위치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로봇이 한국어는 물론 일본어, 영어, 중국어까지 4개 국어로 완벽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저기 화장실이 어디인가요? 중국어로 물어보자 에어스타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네, 화장실은 이쪽입니다. 제가 안내드리겠습니다. 로봇이 앞장서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며 더욱 놀라웠어요. 이런 첨단 기술이 한국에 있다니. 아버지의 말씀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저는 입국 절차를 받기 위해 검역대 올라섰다. 체크를 마치고 세관 신고를 했습니다. 곧이어 중국인 전용 입국 심사대 앞에 섰죠. 다행히 오전 시간이라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았어요. 법무부 직원의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지문과 얼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 응소양이가 팔을 잡아 당겼어요. 치엔 여기 봐.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정말 대단해. 200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국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대. 안내판을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이었다. 카드로 전국의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특히 편의점에서도 사용 가능하다는 점이 신기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차량 내부가 믿을 수 없이 깨끗한 것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의자는 새 것처럼 반짝였고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시던 후진국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몇몇 부분에서는 중국보다 더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핸드폰에 어머니의 메시지가 왔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잘 도착했니? 그 주소 잊지 않았지? 가방에서 어머니가 주신 봉투를 꺼내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서울특별시로 시작하는 주소를 읽으며 어머니의 떨리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도시를 다시 만난 것 같아 천천히 지하로 들어서자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뺨이 붉어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죠. 처음 오는 도시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요? 응애니가 건넨 관광 안내 책자를 천천히 펼쳐보았어요. 경복궁, 광화문, 북촌 한옥 마을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장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북촌 한옥 마을이라는 글자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주신 주소가 바로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 어머니의 비밀은 무엇일까? 궁금증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목적지인 경복궁에 도착을 했어요. 경복궁 앞에 서서 웅장한 궁궐의 정문을 바라보았습니다. 1395년 태조 이성계가 세운 이곳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별 기대가 없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러분, 이곳이 조선 왕조의 법궁 경복궁입니다. 북쪽으로는 북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웅장한 궁궐 건축물들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하늘이 맑아서 정각들의 단청이 더욱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설명에 귀를 기울였어요. 계단을 신하들은 자신의 품계에 따라서는 위치가 정해져 있었답니다. 이 건축물들은 주례하는 고대 건축설 기반으로 설계되었어요. 돌계단을 올라가며 상상에 잠겼습니다. 수백 년 전이 계단을 오르내리던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가이드 선생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무거워졌어요. 이제 아주 중요한 장소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을미사변이 일어난 곳입니다. 선생님의 다음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일본 공사 미우라 고로의 지휘 아래 중국인들이 경복궁을 침입해 명성왕후를 시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어요. 학교에서 배운 내용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이런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명성왕후는 중국의 침략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였기 때문이에요. 머릿속이 하얘져 주변의 소리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역사책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전혀 배우지 못했어요. 갑자기 이름이 불렸습니다. 환엔치엔 어머님께서 전해달라고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이드 선생님께서 건네주신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안에는 북촌 한옥마을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단다. 부디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렴. 어머니의 글씨차였지만 이상했습니다. 한글로 적혀 있었거든요. 경복궁을 나오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나라가 저지른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마주하니 마음이 무거웠어요. 더 혼란스러웠던 건 어머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미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어머니와 한국은 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 걸까? 주소가 적힌 종이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이라는 곳 결심이 섰어요. 반드시 이곳에 가봐야겠다고 발걸음이 새로운 진실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한켠에서는 두려움이 피어올랐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용기도 함께 솟아났어요. 어머니의 글씨가 적힌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북촌 한옥마을로 향하는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걸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돌담 사이로 비치는 늦은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어요. 몇 번의 굽이진길을 돌아 마침내 그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기와 지붕을 얹은 한옥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요.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용기를 내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한글로 적혀 있던 편지처럼 안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낯선 할머니의 목소리였어요. 환엔치엘라고 합니다. 어머니께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벌컥 열렸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와 마주쳤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드디어 내 손녀를 만나는구나. 할머니의 말씀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소녀 아뇨, 어떻게 이분이 할머니 일러스트 들어오렴 이야기할 게 많구나. 한옥 안으로 들어서자 마당에 오래된 감나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를 따라 대청마루로 올라갔어요. 내 어머니 미나는 내 딸이란다. 할머니의 말씀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본명이 미나라는 것도 한국인이었다는 것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어요. 1980년대 후반 내 어머니는 중국으로 유학을 갔지 그곳에서 내 아버지를 만났고 할머니의 이야기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서울대학교 국문학과 학생이었다고 해요. 중국 문학을 공부하기 위해 텐진 대학으로 유학을 가셨고 그곳에서 아버지를 만나 사랑에 빠지셨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 아버지 쪽 할아버지는 한국인 며느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셨어. 결국 내 어머니는 모든 걸 포기하고 중국인이 되기로 했단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알고 있던 정체성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한 번도 말씀하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진실을 알 때가 됐다고 생각하시나 보구나. 할머니께서 오래된 앨범을 꺼내 오셨어요. 그 안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고 친구들과 찍은 사진 대학 시절의 모습. 전부 한국에서의 추억이었어요. 문득 한 장의 사진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어머니가 한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계신 모습이었어요. 그 옆에는 지금의 할머니. 아니 외할머니가 계셨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혼자 감당해 오신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이 어깨에 닿았어요. 그 손길에서 어머니의 체온과 비슷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 어머니가 항상 조용히 눈물을 흘리셨는데 왜 한국 드라마를 보시면서 그리워하셨는지. 밤이 깊어 갈수록 할머니의 이야기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께서는 어머니의 옛 제자를 만나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지금 강남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다음날 아침 강남으로 향하는 지하철에 몸을 실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알려주신 줄을 들고서요. 고층 빌딩 숲 사이를 걸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건물 안내 데스크에서 물어보니 어머니의 옛 제자 김도윤이라는 분은 한류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의 대표라고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계속해서 쿵쾅거렸다. 젊은 직원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어요. 안녕하세요. 환엔치엔 님이시고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김도윤 씨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젊어서 29살이라고 했어요. 그의 사무실 창 너머로 서울의 화려한 전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실 줄 알았어요. 치엔 씨. 김도윤 씨는 따뜻한 미소로 맞이하며 말했습니다. 차 한잔 하시겠어요? 자리에 앉자 그가 말을 이었어요. 사실점 미나 이모님, 죄송해요.
타카이 미나님의 제자였어. 어머니의 제자라 고네 이모님은 한국에서 최고의 중국어 교수든 텐진으로 떠나시기 전까지는요.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어머니가 대학 강단에 서서 강의하시는 모습이었어요. 이모님은 서울대학교에서 중국 문학을 가르치셨어요. 우리나라 최고의 중국 문학 전문가시죠. 학생들 사이에서는 전설적인 분이셨어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어서 항상 조용하고 순종이었다 이어. 하지만 결혼 이후 모든 걸 포기하셔야 했죠. 중국 가문이.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김도윤의 목소리에서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그가 서랍에서 낡은 노트 하나를 꺼내주었습니다. 이건 이모님의 강의 노트예요. 지금도 우리 학교 도서관에는 이모님의 논문들이 보관되어 있답니다. 중국 문학을 한국하는데 큰 역할을 하셨거든요. 노트를 받아들고 한 장 한 장 넘겨보았어요. 어머니의 단정한 한글 필체가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어머니의 열정이 이 노트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모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문학에는 국경이 없다고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이해해야 되는 문학만 한 게 없다고요. 어머니가 왜 이런 꿈을 포기하셔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김도윤 씨는 마음을 읽은 듯 말을 이었어요. 당시에는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어려웠죠. 게다가 중국의 전통적인 가문에서 한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인다는 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감당하셨습니다. 고통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 때까지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무실을 나서며 서울의 밤거리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머릿속은 여전히 복잡해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많은 진실을 알고 싶다는 것. 김도윤 씨의 사무실을 나와 저는 홀로 서울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머니의 과거 모습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사람들 노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밤하늘을 쓰고 맛있는 식냄새가 골목골목에서 피어올랐어요. 편의점에 들러 음료수를 하나 샀습니다. 계산대 앞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어머니도 이런 거리를 걸으며 청춘을 보내셨겠지만 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워지기 시작해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길을 건너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른 속도로 코너를 돌아왔어요. 경적 소리가 기가를 울렸습니다. 삐 순간적으로 뒤로 물러섰지만 발이 꼬여 중심을 잃고 말았어요. 아스팔트 위로 넘어지면서 무릎이 세게 부딪혔습니다. 날카로운 통증이 밀려왔어요.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왔고 손바닥도 까졌습니다. 들고 있던 음료수는 바닥에 쏟아졌어요. 괜찮으세요? 누군가가 달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검은 후드티를 입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많이 다치셨어요. 일어나실 수 있으세요?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중국어가 3학년 민수라 자신을 소개했어요. 여기 좀 다치셨는데. 근처 약국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걸으실 수 있나요? 민수가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약국까지 가는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는 중국 문학을 전공하고 있다고 했어요. 특히 무라카미 하루키를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과 중국이 서로를 더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사실 많이 닮았잖아. 민수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약국에서 그는 직접 약을 사와 상처를 치료해 주었어요. 이제 괜찮으시죠? 택시 좀 잡아드릴게요. 혹시 숙소가 어디신가요? 택시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민수는 곁을 지켜주었어요. 아버지께서 항상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싫어한다고 하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험하는 건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시고 당연한 거예요. 국적이 뭐가 중요한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건 인간의 기본이죠. 민수가 운전기사님께 숙소 주소를 알려주고 작은 쪽지도 건네주었습니다. 제 연락처요. 혹시 서울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택시를 타고 돌아가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서로를 미워하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이 그동안 가졌던 모든 편견을 무너뜨린 것 같았습니다. 숙소에 도착해 거울을 보니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울었던 걸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무릎에 상처보다 더 크게 마음속 상처가 치유된 것 같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오늘 하루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과거, 김도윤의 이야기, 그리고 민수의 친절까지. 이제는 아버지께도 모든 것을 털어놓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하네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가방 속에는 외할머니가 주신 앨범과 김도윤 씨에게 받은 어머니의 강의 노트가 들어 있었어요. 이제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집으로 가는 전철 안에서 끊임없이 생각이 꼬리를 물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지. 아버지의 반응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민수 씨의 따뜻했던 마음이 떠올랐어요.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어머니가 맞이해 주셨어요.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 보였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듯한 표정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 치에나 아버지께서 서재에서 기다리고 계셔. 심장이 쿵쾅거렸다. 이미 알고 계신 걸까요? 떨리는 발걸음으로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늘 당당하고 위험 있어 보이시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왠지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아버지가 천천히 돌아보셨는데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알아요. 한국은 절대 후진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 절반이 한국인이었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용기를 내어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은 텐진이 더 현대적이 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니도 만났어요. 아버지의 눈에 순간 놀람이 스쳤습니다. 경복궁에서 들은 이야기, 김도윤 씨에게 들은 어머니의 과거, 그리고 한국에서 겪은 모든 일을 하나하나 말씀드렸어요. 어머니는 서울대학교 교수였다. 중국 문학을 가르치시던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물들고 있었어요. 마침내 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미호, 미안하다. 내게 진실을 말하지 못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난 늘 알고 있었다. 내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고 가문의 체면 때문에, 그리고 내 편견 때문에 이 모든 걸 숨겼다.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지금도 한국어 책을 몰래 보세요.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우시고야. 그래, 내 어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보다 훨씬 더 용기 있는 사람이지. 아버지가 책상 서랍을 여셨어요. 그 안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이건 내가 텐진 대학 유학생 기숙사에서 내 어머니를 처음 만났을 때 사진이란다. 그때 내 어머니는 나보다 더 훌륭한 중국어 실력을 가지고 계셨지.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부모님이 있었어요. 텐진 거리를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계신 어머니의 모습 눈에 들어왔습니다. 난 내 어머니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다. 한국인이란 정체성을 숨기라고 했고 자신의 꿈도 포기하게 만들었지. 처음으로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제부터라도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래, 달라져야. 우리 모두 달라져야 한다.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처음으로 한국어로 말씀하셨고 아버지는 조용히 미소 지으셨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어떤 변화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저는 아버지와의 대화 이후 우리 가족이 많이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이제 식탁에서는 더 이상 한국을 비하하는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어요. 대신 저는 어머니께서 한국 요리를 만들어주시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만들어 봤어. 내 외할머니가 가르쳐주신 법이야. 저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더 이상 슬픔이 없어진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도 김치찌개를 즐기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정말 맛있구나. 미나, 넌 한국 요리도 이렇게 잘하는구나. 부모님의 달라진 모습을 보며 용기를 냈습니다. 저 한 가지 결심한 게 있어요. 저는 부모님께서 저를 바라보시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대학은 서울대학교로 가고 싶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이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진심이 부모님께 전해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어머니처럼 저도 양국의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고 싶어요. 한일 관계를 연구하는 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셨는데
이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걸 해야지. 그날부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국어 공부를 했어요. 어머니가 저의 첫 선생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백성들을 위해 만드신 글자란 배우기 쉽고 과학적이지. 저는 한글을 배우면서 또 다른 세상을 발견했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그토록 사랑하셨던 한국 문학도 원문으로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말에 한국문화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저처럼 한국에 관심이 있는 중국 친구들. 중국에 사는 한국인 친구들, 우리는 서로의 문화를 배우며 가까워졌어요. 저는 친구들의 응원에 더욱 힘을 얻었습니다. 특히 김도윤 씨와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어요. 3개월 후 저는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에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었어요. 축하해, 미호야. 내가 자랑스럽구나. 저는 아버지께서 제 성적표를 보시고 서울대학교 입학 준비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도 제 꿈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저는 외할머니께도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매주 영상통화로 근황을 전했어요. 어느 날 저는 아버지께서 특별한 제안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방학에는 우리 모두 한국에 가보는 게 어떻겠니? 내 외가 식구들도 만나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께서 먼저 한국 방문을 제안하시오. 정말인가요? 아버지도 같이 가주시는 거예요. 그래, 이제는 나도 바뀌어야지. 내 외가 식구들께도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싶구나.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중국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러운 일이라는 것도요. 지금의 저는 꿈이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어머니가 그러셨듯이 저도 두 나라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힘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데서 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우리가 다르다는 건 서로를 미워할 이유가 아니라 더 풍성해질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제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이제 제 인생은 새로운 챕터를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진정한 제 모습을 찾았으니까요.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우리는 때때로 편견이 또 다른 편견을 낳는 모습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어 한 걸음 내린다면 그 벽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을까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책이나 미디어에서 보지 못했던 진짜 대한민국을 마주했습니다. 첨단 기술과 전통이 공존하는 나라. 따뜻한 정이 스며든 사람들, 그리고 예상치 못한 감동적인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그의 시야를 넓혀주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해하며 더 나은 다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가 돌아가서 가족과 친구들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을까?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더 깊이 이야기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내일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행복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